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안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수도 없이 보아왔다. 가까움은 이해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경우 진실을 흐리고 냉정을 무너뜨린다. 나는 인간관계를 물처럼 보았다. 너무 멀면 마른 땅처럼 삭막하고 너무 가까우면 넘쳐 흘러 서로를 잠식한다. 물이 흐르려면 거리와 방향이 있어야 하듯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선전이 필요하다. 그 선이 없으면 관계는 곧 탁해진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통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겪어보니 진심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상대가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만큼만 내 마음이 전해진다. 아무리 순수한 물도 탁한 잔에 담기면 흐려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내 마음보다 그 사람의 그릇을 먼저 봐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고민, 속내, 실패,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된 만큼 평가하고 비교한다. 내가 보여준 약점이 어느 날 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낮추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경영의 변수로 항상 계산했다.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모호한 존중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다. 그 모호함 속에서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고 상상의 여백이 존재한다. 나는 그 여백을 신뢰의 거리라 불렀다. 삼성에서도 나는 늘 말했다. 가까움이 조직을 무너뜨린다. 임원들 간의 과도한 친분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게 한다. 일과 사적 감정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인간적인 정이 경영의 적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질서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고 인간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다.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안다. 필요한 때는 따뜻하게 다가가지만 그 외에는 침묵과 절제를 지킨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미학이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이다. 진정한 관계란 말이 많을수록 약해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단단해진다. 나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를 믿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었다. 가까운 관계는 늘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경계를 시험한다. 그것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같다. 그러나 그 경계를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진정한 가까움이란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함께 지키는 것이다. 나는 평생 그 질서를 지키려 애썼고 그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었다. 가까움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다. 경계 속에서만 진짜 신뢰가 자란다. 나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임직원, 협력사 대표, 경쟁자를 만났지만 그중 진정으로 오래 함께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를 곰곰이 돌아보면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지식이 아니라 인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상대를 이해하려 들다가 결국 그 사람의 실망스러운 면까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간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한계를 본다. 내 자신조차 완벽하지 않은데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생각은 교만이다.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모른다는 여백이 필요하다. 여백은 신뢰의 공간이고 신뢰는 그 여백에서 자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기억한다. 그 약점을 알게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미묘한 우위감이 생긴다. 반대로 나의 약점을 보인 상대는 점점 나에게 위축된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다. 그래서 나는 늘 거리를 유지했다. 서로의 부족함을 모른 채 서로의 강점만을 보며 일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삼성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 늘 불만이 있었다. 회장님은 왜 우리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너희의 일보다 너희의 방향을 본다. 사람은 디테일이 아니라 방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디테일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방향은 그 사람의 정신을 드러낸다. 나는 직원의 성격이나 습관보다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목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타인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안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 느끼는 실망은 관계를 갉아먹는다. 반대로 적당한 모호함은 존중을 남긴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남겨둔 여백이 관계의 긴장감을 살리고 그 긴장감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름다운 관계는 투명하지 않다. 모든 것을 비추는 관계는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 우리는 서로의 전부를 볼 필요가 없다. 보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평화가 있다. 그 평화가 신뢰의 기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모든 부서의 세세한 사정을 직접 알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만은 분명히 세워두었다. 원칙이 있으면 굳이 세부를 파고들지 않아도 방향은 바로 선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드러내는 관계는 언뜻 진실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는 공유의 총량이 아니라 비밀의 무게로 결정된다. 서로가 지켜주는 침묵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인간은 정보를 통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통해 존중받는다. 좋은 인상은 꾸준함에서 나오고 꾸준함은 절제에서 온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감정의 언어를 조심했다. 말을 아끼면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신뢰를 읽는다. 나는 인간의 본질을 경영의 본질과 다르게 보지 않았다. 너무 많이 알면 냉정이 사라지고 냉정이 사라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때 기업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진다. 사람은 정보를 모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경계하며 살았다. 경계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을 지킨다는 의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만 그 선을 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신뢰를 잃는다. 젊은 시절 나는 정청에 약했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고 때로는 가족처럼 대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그 친밀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배웠다. 인간은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 가장 예의 바르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기대가 커지며 결국 실망이 따라온다. 이것은 감정의 법칙이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부하 직원과 친구처럼 지내면 그 조직은 곧 흔들린다. 명령과 조언의 경계가 무너지고 평가와 감정의 기준이 섞인다. 나는 그래서 항상 거리의 미학을 강조했다. 경영은 온도보다 거리의 문제다. 너무 차가워도 얼고 너무 뜨거워도 탄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불로 여겼다. 불은 따뜻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는다. 현명한 사람은 불 앞에서 적당히 손을 녹이고 바보는 손을 태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거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선이 바로 존중의 표시다. 누군가에게 이 선까지만이라는 경계를 주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예의다. 선이 없다는 것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이 뒤섞였다는 뜻이고 결국 누군가는 상처를 입는다. 나는 가족과도 임원들과도 그 선을 명확히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회사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고 친구라고 해서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그것이 냉정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것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상대의 경계를 시험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은 허용되겠지. 이 작은 생각들이 쌓여 관계를 무너뜨린다. 경계는 한번 흐려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렇기에 초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에서도 첫 계약의 조건이 회사의 문화를 결정하듯 인간관계에서도 첫 경계가 관계의 질서를 만든다. 나는 평생 원칙을 사람보다 앞세웠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가게 하려면 감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감정으로 끝나고 원칙으로 맺어진 관계는 신뢰로 남는다. 사람은 감정에 끌리지만 신뢰는 이성으로 유지된다. 내가 만든 기업의 철학도 결국 이 원리 위에 있었다. 선을 지키는 조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상하가 분명하고 역할이 명확하며 책임이 투명하다. 그것이 바로 질서이고 질서가 곧 신뢰다. 인간관계도 같다. 감정의 편안함보다 거리의 질서를 택해야 오래 간다.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나를 이해해달라는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끝난다. 이해보다 존중이 먼저이고 존중은 거리에서 피어난다. 관계는 가까움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거리가 지켜질 때만 오래 산다. 나는 사람을 초대하는 일을 신중히 여겼다. 집이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다. 그 사람의 습관, 성향, 경제 수준, 그리고 마음의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시선 안에서 나의 격이 결정된다. 젊은 시절 나 역시 가까운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을 지켜본 뒤에야 알았다.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현실을 마주할 때 칭찬보다 비교를 먼저 느낀다. 그리고 비교는 곧 거리의 시작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자존심의 작용이다.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공개하는 일이 아니다. 내 삶의 질서, 내 가치관, 내 일상의 수준을 그대로 노출하는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문을 열면 그 이후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상대는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을 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집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다. 나는 늘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모든 속사정을 직원에게 보여주는 순간 존경은 사라지고 판단이 시작된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보여주는 순간부터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나는 늘 절제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집의 안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 공간의 비밀이 곧 인간의 품격이다. 내가 경영자로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부를 과시하거나 생활을 자랑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돈을 동경하지만 동시에 그 돈을 가진 사람을 경계한다. 그것이 질투이고 질투는 모든 신뢰를 녹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환경을 숨겼다. 필요한 자리에서는 절제된 격식을 보였지만 일상에서는 단정한 검소함을 유지했다. 검소함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격식은 관계의 질서를 세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짜 신뢰가 생긴다. 직장에서도 집의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내가 젊은 직원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 너의 공간을 보여주지 마라. 그곳엔 너의 수준, 너의 약점, 그리고 타인의 오해가 함께 숨어 있다. 집이 좋으면 시기와 질투를 낳고 집이 검소하면 동정과 판단을 낳는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비교의 동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집은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곳이다. 상대가 그 공간을 평가하지 않고 나 또한 그 반응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만 초대해야 한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내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집은 신뢰의 시험대다. 보여주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 회사를 이끌며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사람 사이의 거리였다. 나는 언제나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 이해관계, 그리고 야망이 얽혀 있다. 이 복잡한 인간 구조에서 리더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쉽게 노출하는 순간 조직의 중심은 흐트러진다. 그날부터 리더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한 동료로 전락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회사의 질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유지된다. 경영이란 원칙을 세우고 그 위에 감정을 얻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리더가 반대로 한다. 감정으로 관계를 쌓고 원칙을 그 위에 올리려 한다. 그 결과는 늘 같다. 감정이 식는 순간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임직원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이 편히 이야기하도록 배려하되 내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리더의 일상은 늘 관찰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상사의 취향, 말투, 가정사까지 기억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해석한다. 나는 그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소한 농담 하나, 식사 메뉴 하나에도 의도를 담았다. 리더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조직 문화를 만든다.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인간을 본능적으로 관찰한다. 존경심이든 질투든 그들의 시선은 늘 위를 향한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보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느냐에 더 신중해야 한다. 내가 젊은 간부들에게 강조하던 말이 있다. 가까이 하려 하지 말고 명확히 보이게 하라. 친밀함이 신뢰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조직에서는 명확함이 신뢰를 만든다. 리더의 권위는 거리에서 자란다. 그 거리가 멀수록 냉정해 보이지만 그 냉정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나는 삼성 안에서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리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두려움은 존경의 반대가 아니다. 두려움은 신뢰의 초석이 된다. 리더가 사적 영역을 쉽게 열어버리면 그의 결정은 감정의 잣대로 평가받는다. 회장님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결정했겠지. 이 한마디면 리더십은 무너진다. 나는 내 감정이 누군가에게 익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감정이 원칙을 오염시키는 것을 나는 무엇보다 경계했다. 리더십의 본질은 통제다. 그 통제는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에서 시작된다. 자기 감정과 사생활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이끌 수 없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숫자로 환산하고 원칙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그 냉정 속에서만 따뜻한 결과가 나온다. 나는 직원들과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신뢰했다. 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왔다. 조직이란 결국 인간의 집합체이지만 감정이 아니라 질서로 움직여야 오래간다. 감정은 순식간에 식지만 질서는 세대를 넘는다. 리더는 친해질 필요가 없다. 명확해야 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나는 사람을 파악할 때 그가 일할 때보다 쉴 때를 더 눈여겨보았다.
일의 순간에는 누구나 가면을 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그 사람을 일정한 틀 속에 가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면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곳에는 규칙도 상하관계도 통제도 없다.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진짜 성품이 나온다. 나는 여러 차례 해외 출장길에서 임직원들의 민낯을 보았다. 업무 중에는 예의 바르고 침착하던 이가 호텔 예약 하나가 어긋나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반대로 평소에는 조용하던 직원이 위기의 순간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여행은 인간의 체력, 인내심, 경제관념, 배려심을 모두 시험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의 진가는 회의실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드러난다. 친한 사람과의 여행이 관계를 망친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사람은 같은 목적지를 향할 수는 있어도 같은 속도로 걷지는 못한다.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하면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된다. 누군가는 더 보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더 쉬고 싶어 한다. 그 작은 불일치가 쌓이면 감정의 균열이 된다. 나는 그래서 늘 강조했다. 함께 가는 사람보다 함께 맞추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행 중에 사람의 진짜 교양이 나온다. 돈을 쓸 때의 태도, 낯선 사람을 대하는 말투, 불편한 상황에서 보이는 얼굴, 이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평소에는 감춰지던 성격이 피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나는 이런 상황을 통해 사람을 평가했다. 위기 속에서 짜증이 아니라 침묵을 택하는 사람, 불편함 속에서도 배려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큰 일을 맡겨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행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인간의 진짜 품격은 여유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위기 때의 태도를 중시했다. 긴장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여행이란 결국 인생의 축소판이다. 짧은 시간 안에 협력, 갈등, 양보, 피로, 감정을 모두 경험한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 직원들에게 종종 말했다. 같이 여행을 가봐라. 그러나 다시 가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네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다. 여행에서 맞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만큼 여행은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나는 언제나 홀로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 인간은 생각한다. 함께 있을 때는 대화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과 대화한다. 그 침묵의 시간에서 진짜 통찰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혼자 여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인생은 결국 긴 여정이다. 잠시의 편안함보다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여행에서 드러나는 본성은 곧 인생에서 드러나는 태도다. 리더든 친구든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선하다. 그러나 긴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만이 진짜 품격을 가진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탁을 받으며 살았다. 사업이 커질수록 재산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부탁은 끊이지 않았다. 도와달라는 말, 한 번만 봐달라는 말, 심지어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진심으로 옳은가? 아니면 단지 나의 약함인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들은 착하다는 평판을 얻지만 그 평판이 오래가진 않는다. 왜냐하면 친절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 들어준 부탁은 두 번째 부탁을 낳고 두 번째는 곧 당연함으로 바뀐다. 그때부터 상대는 고마움을 잃고 나는 원망을 얻게 된다. 이것이 거절하지 못한 선회가 관계를 망치는 과정이다. 나는 원칙을 세웠다. 감정으로 들어준 부탁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탁을 받을 때마다 냉정하게 계산했다. 그 부탁이 나의 가치와 원칙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도와준다. 그렇지 않다면 미안해하지 않는다. 거절은 무정함이 아니라 자기 질서의 선언이다. 사람은 그 질서를 통해 나를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질서가 신뢰로 변한다. 리더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심지어 자식에게도 모두에게 공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공평하려 애쓸수록 불만이 늘어나고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명확함을 선택했다.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할 것인지 그 기준을 분명히 말했다. 그 명확함이 사람들의 신뢰를 낳았다.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한다. 관계가 끊길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한다. 그러나 진짜 인연은 거절 한 번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거절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오래갈 가치가 없었다. 나는 오히려 거절을 통해 사람을 걸러냈다. 거절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의 기준을 존중했고, 거절에 분노하는 사람은 나의 존재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다. 한 번은 오랜 거래처 대표가 내게 찾아와 계약 규정을 어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과거에 나를 도왔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덕분은 기억하되 원칙은 예외가 없다. 그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결국 다시 내게 고마움을 전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깨닫는다. 거절이 배신이 아니라 신뢰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거절은 단호해야 하지만 무례해서는 안 된다. 이유를 성의 있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그 과정이 바로 품격 있는 거절이다. 나는 상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내 원칙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다. 이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다. 결국 인간관계란 선을 긋는 기술이다. 그 선을 무너뜨리는 친절은 배려가 아니라 나약함이다. 거절은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문을 닫았지만 그 닫힌 문들 덕분에 내가 세운 세계가 지켜졌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다. 오히려 신뢰를 오래 지키는 가장 따뜻한 기술이다. 나는 평생 단호하게 말하되 차갑게 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말의 온도는 리더의 품격을 결정한다. 단호함은 원칙의 표현이지만 성의 없는 단호함은 독선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설명을 중시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이유이고 신뢰를 쌓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진심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곤 했다. 회장님, 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십니까? 그냥 지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지시는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설명은 납득하게 만든다. 리더는 결국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명령은 복종을 만들지만 설명은 자발성을 만든다. 자발성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설명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명분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 한마디는 따뜻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지켰다. 냉정한 이유만 말하면 상대의 자존심이 무너진다. 그 마지막 한마디, 당신이라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 한 문장이 신뢰를 지탱했다. 한 번은 부하 임원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실망했고 나를 원망했다. 나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유능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자네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일은 자네의 커리어를 망칠 수도 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 년 뒤 그는 스스로 나에게 와서 말했다. 그때 회장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오해 속에 살았을 겁니다. 사람은 단호함보다 이유를 기억한다. 리더의 언어는 칼과 같다. 칼은 예리할수록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올바르게 쓰면 생명을 구한다. 말도 그렇다. 단호한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성에 있는 말은 오히려 존경을 낳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단호한 말 뒤에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자네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냉정함 속에 온기를 남겼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잘못한 사람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잘한 사람에게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다. 그때 리더는 잔인해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 차이가 리더십의 품격을 가른다. 냉정함만으로는 조직을 지탱할 수 없다. 설명에는 인간의 온도가 담겨야 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이유가 없는 결단은 명령이 되고 이유가 있는 결단은 교육이 된다. 사람은 강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를 통해 스스로 납득할 때 비로소 움직인다. 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설명의 힘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선택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은 결과보다 오래 남는다. 오늘의 설명이 내일의 신뢰를 만든다.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무게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신중히 말했다. 설명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의 철학을 전하는 과정이었다. 명분 없는 단호함은 독선이고 성의 있는 단호함은 신뢰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사람의 진심보다 무서운 것이 습관적인 의존이었다. 한 번의 부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부탁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를 잃은 사람이라 불렀다. 경계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너뜨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은 책임을 쉽게 버린다. 진짜 성숙한 인간은 부탁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부탁을 권리처럼 여긴다. 이것이 관계를 병들게 만든다. 거절을 받으면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공정함이 무너지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원칙을 세웠다. 감정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조직은 썩는다. 누군가는 늘 부탁하고 누군가는 늘 들어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리더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냉정하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았다. 냉정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배려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관계를 평가한다. 이익이 있을 때는 고마워하고 불편해지면 배신이라 말한다. 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본성을 인정하고 거리두기를 배웠다. 부탁이 잦은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았고 감정으로 접근하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았다. 나의 원칙은 간단했다. 내가 한 번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100번 도와줘도 만족하지 않는다. 공정함은 인간관계의 뼈대다. 그 뼈대가 무너지면 관계는 살처럼 흐물해진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과 의심이 쌓인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가족도, 친구도, 직원도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 공정함이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신뢰가 있다. 신뢰는 감정의 온기가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에서 태어난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내게 사업 자금을 부탁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정의 문제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도와줄 수 없다. 우정이 돈보다 소중하다면 돈이 우정을 망치게 두지 말자. 그날 이후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 그가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 받았다면 저는 당신을 평생 이용했을 겁니다. 부탁이란 인간의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다. 그 부탁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품격을 드러낸다. 한쪽은 양심을, 한쪽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남은 사람들과는 평생 신뢰를 나누었다. 공정함은 냉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온도다.
인간관계로 고통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배신도 겪었고 오해도 받았으며 때로는 나 스스로도 누군가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경험을 손실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 나는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경영으로 보았다. 사업에는 손익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감정의 회개가 있다. 이익만 쫓는 경영이 오래가지 않듯 기쁨만 추구하는 관계도 지속되지 않는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손절해야 한다. 그 과정이 바로 사람 공부다. 나는 실패한 관계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배웠다. 어떤 사람은 칭찬에 약했고 어떤 사람은 책임 앞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극히 소수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 그 소수를 발견하기 위해 나는 수많은 관계의 실패를 감수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관계의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더 믿게 되었다. 타인의 인정이 사라질수록 내 원칙이 선명해졌다.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배워서 성장하지만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 경영도 사람의 일이다. 좋은 제품보다 좋은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좋은 사람보다 공정한 관계가 회사를 지탱한다. 인간관계의 질서가 곧 기업의 질서다. 나는 관계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뒤에야 비로소 회사를 진정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사람은 거울이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곧 나의 수준을 비춘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주변을 정리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내 방향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 했다.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다. 깊고 맑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으로 인해 아픈 건 당연하다.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인간관계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상처 속에서 원칙이 생기고 원칙 속에서 품격이 자란다. 결국 인생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그리고 사람을 배우는 고통이 인생의 가장 값진 수익이다. 값진 수익이다. 값진 수익이다. 값진 수익이다. 값진 수익.